안녕하세요. 예진수입니다. 네, 아주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 토마토 아카데미인데 제가 시장의 운용 접근 방식이 지난 7, 8년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강의를 제가 부탁했는데 가장 제가 해드리고 싶은 강의였어요. 이게 해드리고 싶은 강의인데 고민하다가 2024년에 이쯤에서 공개를 해드리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는 대시세는 이럴 때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다 대박을 원하시고 고수익을 원하시죠? 주식시장에 기법이나 원리는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려요. 정해진 기법, 영원한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대응 요령이에요. 근데 다만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난 한 20년, 25년 역사, 주식시장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큰 시세가 났던 공통적인 세 가지 분모들이 있습니다. 그 분모의 모델 케이스를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봐야 되죠. 그 마찬가지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식시장 역사도 공부하는 건 뭐냐면은 새롭게 불어닥치는 이슈에 여러분들이 적응도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시면서 그 기회를 포착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시면 또 이런 이슈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대시세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주도주 생성 모델의 중요한 공통분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것을 주식 투자자를 요구합니다. 그냥 뭐 예금자처럼 편안하게 예금이나 맡기고 발 뻗고 푹 주무시고 대신에 큰 변화는 없죠? 요걸 원하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오셨죠? 그러면은 세상 변화, 가장 세상 변화, 특히 세상 변화의 신기술의 변화. 네, 이 신기술의 변화를 늘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변화를 그래도 가장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빠른 시간에 아주 직접적인 정보는 못 받더라도 간접적인 정보는 받으실 수가 있죠. 저 또한 집에 가서 유튜브 저 관심 13개 분야를 매일 업데이트된 그 자료 화면을 보고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투자 선정도 합니다. 늘 세상 변화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연말에 저한테 그 내년 시장 전망을 해달라고 우리 PD님들이 부탁이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안 하죠. 왜냐하면 연말에 생각했던 미래 전망은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삼성전자가 2024년부터 AI 대규모 열풍이 불을지를 삼성전자의 내부 데스크 포스트팀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죠. 지금 이제 부랴부랴 새로운 걸 만들어 나오고 이제 많이 그래서 따라왔네요. 그래서 늘 신기술의 변화에 깨어있으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큰 여러분들의 모델을 여러분들 안에서 HTS를 보시고 시세를 보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 미국 시장의 트렌드를 잘 보셔야 돼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누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돈을 미국이 쥐고 있고 시가총액도 미국이 쥐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신고가를 내는 것은 어느 트렌드가 그의 시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24년 전에 AI가 대열풍이 불었고 지금 조금 휴먼기를 보내고 있죠. 자, 두 번째가 서두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7, 8년 전에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관상의 주인공 송강호가 했던 말도 있습니다. 난 파도는 읽었는데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읽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파장은 자꾸 읽으시려고 해요, 투자자들이. 차트 보고 줄 긋고 변곡점 이런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음봉, 양봉. 파장을 자꾸 보려고 맞추려고 해. 그럼 100% 맞출 수 있나요? 단기는 맞출 수 있지. 안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가늠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그 힘이 얼마나 클까? 아니면 이제 작은 파장일까? 아니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대시세를 폭발시키는 하나의 모멘텀일까? 그걸 공부하세요. 그것을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남은 투자 인생에서 또는 지금부터 진행하는 분들이 정말로 큰 시세가 뭔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파장을 일으키는 큰 변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파장보다는 모멘텀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모르면 유튜브에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참고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시세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생리가 뭐 안정 수익형, 안정을 바라고 다 대박을 원하지 안정 찔끔 수익을 원하나요?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은 예금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갈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고수익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시세에 추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떤 생성된 강한 이슈가 만들어지면은 그 새로운 이슈,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신기술에 제1수혜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의 지난 20년간 낼 일을 보면은 삼정할 때 일반인들은 삼성전자가 고가라고 지금 액면분할했지만은 안 하시고 코스닥 개별 종목을 했는데 개별 종목은 이게 파동을 줍니다. 파장이 뭐 매일 뭐 버는 거 뱉어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끝까지 지고한 사람이 네 20배, 30배를 먹었죠. 똑같아요.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이 화끈함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큰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은 그 제1수혜 기업 대표주를 사서 예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의 모델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모델 A의 대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단은 과거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 패러다임, 그 하나의 큰 틀이 무너져 버리고 그 틀을 새로운 것이 채워 넣는 거예요. 이 혁명적인 시세는 거의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첫 해, 제일 중요합니다. 기대값도 있고요. 일단은 현실화돼도 안 돼도 기대값으로 1차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화되고 영업이익이 폭증하면 그건 3차 파동까지 가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첫 해인데 이 새로운 기술이 그냥 뭐 특허냈어요. 아니면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네,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IT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양산이 된다. 저 경험적으로 그때 시세가 원년에 이런 거 발표하고 큰 시세가 안 터진 적이 없더라. 수혜 기업들은 수혜주는 큰 시세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뭐 거의 뭐 이게 증명이 되는 수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중소기업이 뭐 특허 내고 새로운 기술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거 가지고 해버렸다. 그거 안 먹어져요. 그건 단타, 단기 랠리입니다. 짧고 굵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들이. 1999년, 98년에 시작됐던데 98년 이제 IMF에 정신 없었죠. 제가 투자자문사에 입사한 시간이 이제 98년장을 보고 99년. 그때 정부가 대규모 시장 육성책 벤처 열풍이 불었죠. 이때 기가 막히게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열렸어요. 관심이 세상에 끼어있었던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을 때 세상 변화가 뭔가를 궁금해했고 열망했죠. 시세는 인터넷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왜? 당장 객장에 주문으로 뭐 전표 쓰고 이런 시절에 집에서 주문할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난 거고 우편을 붙여야 될 게 메일로 그냥 집에서 교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쇼핑몰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이거는 혁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혁명입니다. 혁명적인 시세는 혁명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늘 그랬죠. 당시에 혁명적인 시세.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내 차트로 보면은 당시에 한글과 컴퓨터. 지금 월봉으로 보니까 너무 짧죠. 이 안에도 등락이 매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그게 4월부터 시작돼요. 4천원짜리 뭐 3천도 했었어요. 인터넷 혁명의 이게 포털 사이트였죠. 한글 컴퓨터. 얼마까지 가나요? 고가가 29만 원대 지키고 있죠. 미쳤죠 이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으십니다. 에이, 저거 거품이야. 거품이 하면서 뭐 자기 안 사니까 거품이라 거품을 1차적인 원년의 기대치로 내더라도 요게 들어가지고 단 한 파동만이라도 내라는 거예요. 1파동이든 3파동이든 최소한 2, 3배수, 4, 5배수 나오죠. 에이, 저 거품이야. 에이, 난 저런 거 안 해. 난 가치 투자.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소리 합니다. 당시에 제가 투자자문사 직원으로 근무할 때인데 이 한컴과 새로운 기술은 지금 3회 바뀌었죠. 다이얼패드가 난리가 났죠. 인터넷 전화, 공짜 전화. 미친 듯이 날만 드시면 상가더라고 이런 적이 있었죠. 당시는 이게 제일 성장이 사람 투자자들에게는 장밋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딱 그 해 최고 시세를 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 해 가을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카카오가 등장하는데 이 다음인데
요 랠리가 카카오 1999년 랠리죠. 지금 이제 뭐 액면 분할해가지고 50분의 1로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곱하기 이제 50배를 하셔야 돼, 당시 가격이. 10,000원에 출발했던 주가가 인터넷 대혁명에 27일간 상한가를 가니까 10만 원이 돼요. 12%. 안 사죠? 안 사지는데 제가 이거 인터넷이 대혁명이고 당시에 미국에서도 인터넷 대형 랠리가 있었거든요. 시스코까지, 통신 장비까지. 27일 되는 날 상한가 10만 원에 첫 번째 물량이 나올 거니까 제가 맡고 있는 저 클라이언트들에게 상한가 주문을 넣어야 된다. 당신은 그랬어요. 동시효과 넣으면 안 된다. 예약 주문을 넣으셔야 된다 했었어요. 예약 주문을 넣어야 체결될 겁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예약 주문을 넣으셨는데 실제로 예약 주문에 한 10만 주 정도 물량 나오고 그 질로 40만 원, 50만 원 건재받는 시세가 났죠.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갈 때 미친 듯이 작년에 달라보시죠. 올해는 AI 관련주 갈 때 지난달까지 미친 듯이 한미 반도체를 사죠.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 누가 최고의 고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 누가 수혜기업인가를 쏘는 거예요. 이제 실적으로 가는 거랑 이슈로 가는 거랑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슈로 가는 거는 그의 최고 시세를 내고 연말 안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야. 진짜 실적으로 가는 거는 중장기로 가는 거예요. 중장기로. 이때가 사실 대형 랠리예요. 제가 하는 말은 뭐 30대, 50배짜리 같은. 태어나서 이런 대박은 쉽게 안 나오죠. 하지만은 그때 왜 이런 혁명이 일어났는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과정에 작은 이슈들은 많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거품이 제거되면서 2000년 1월부터 해가지고 무려 2003년 겨울까지 3년에 기나긴 가격 거품을 빼는 조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장은 이제 대중국 특수가 생기면서 이제 장이 실은 등락거든. 그때 2011년까지 가는 장이 나오죠. 2007년, 8년 파고를 이겨내고 이때 2007년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대통령 부시가 집권할 때였어요. 2007년, 8년 요 전후가요. 새로운 에너지원도 폭발적인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태양광 풍력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야,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대, 당시.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는 석유, 내연기관 이거 하다가,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리고 미국 정부, 부시 정부가 이제 에탄올 에너지 띄우면서 띄웠거든요. 미국 시장의 신고가도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가 주도했었습니다. 네, 베리타스까지.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게 2007년도 하필 이게 그 유명했던 토마토 TV를 대부흥을 일으켰던 야인시대가 첫 해 개막하는 해에 제가 밤에 일주일에 한번 출연했었죠. 출연하면 계속 오늘의 유망주 OCI를 몇 개월 동안 불러드렸는데. 근데 OCI가 좀 빠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품이다, PBR이 높다 이런 진단 받고 다 팔아버렸어요.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5년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당연히 퍼가 높고 PBR이 높지. 주식은 미래를 땡겨 반영하는 건데. OCI, 신재생 에너지. 왜냐하면은 이게 당시에 동양제철화학이었어요. 동양제철화학이 당시에 제가 불러드렸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60만 원 가는 동안에 팔려드리가 저 방송을 오래 들은 분들은 기억이 생생히 나실 거예요. 당시의 시대는 뭐냐? 새로운 에너지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화답인 거고, OCI는 정말 한 3년 갑니다. 네, 010060. 지금은 이제 OCI 홀딩스로 바뀌었는데, 당시에 동양제철화학이에요. 네, 이게 2007년 월봉으로 보는 파동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장이 리만 사태의 대폭락이 일어났었죠. 요때가 1차 파동 다음에 쉬어가는 여름이었습니다. 네, 7월달 맞네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10만 원 초반 전후에 살아야 돼. 이게 4주간 왔다 갔다 하고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거 가도 않고 근데 이걸 추천하고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1차 파동 다음에 수렴기를 거치고 새로운 파동이 열릴 지금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근데 한 3, 4주 못 가니까 에라이 하고 개인적으로 팔고 떠난 사람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초 왔다 갔다 하다가 2017년 그해 30만 원 건져봐죠. 그 다음에 상반기에 35까지 간단 말이에요. 10만 원 초사도 바닥이 그 4만 원 했었어요. 4만 원. 4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데 따블을 더 나은 거를 왜 사야 됩니까? 시대적 소명입니다. 2007년은 이거보다 더 큰 시세는 없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한 몇 주 못 가면은 못 참아요. 그래서 시세 놓치고 아쉬워했는데, 이것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야기 터져가 난리 났었죠. 그때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요거랑 그때 조선주가 주도할 때인데. 서프라임 모기지로 당시 장의 큰 변동의 계좌가 마이너스 3, 40%, 5, 60%가 수두룩했는데,
겨울장에서 이제 봄장이 열릴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어설픈 주가들은 다 차라리 정리하고 여기다 몰아라. 그러면 원금을 가장 빨리 회복해 줄 거다. 역시 시대적 트렌드였거든요. 역시 저점에서 큰 시대가 나왔죠. 네, 뭐 당연히 뭐 한 15, 6만 원 하다가 이게 또 뭐 35만 원 넘어가잖아요. 가장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것도 주도주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주도주는 새로운 에너지원이었다는 거죠. 네. 이런 역사들은 여러분들은 또 경험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실적과 관련된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의 트렌드였습니다. 핸드폰이 나왔다. 제일 뭐 피처폰이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통합이 돼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나오게 되죠. 스마트폰이 통합합니다. 참고로 아직 로봇은 시세는 별론데 나중에 로봇 여러 가지 많죠. 협동 로봇, 이송 로봇 많은데 나중에 로봇은 대부분 휴머로이드로 통합될 겁니다. 이족 로봇 있죠. 휴머로이드로 산업 현장에는 상체만 있는 로봇, 휴머로이드로 다 통합할 거예요. 그 왜 제가 아느냐? 빅테크 기업들의 디자이닝이 그런 거예요. 모바일 혁명이 뭐예요? 핸드폰으로 모든 인터넷이 다 되는, 통신이 되고 모든 전자기기는 하나로 통합됐죠. 그러면서 애플의 대형 랠리가 있었고 바로 포탈의 구글도 지금 뭐 기본적으로 2, 3배수 다 났어요.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이 마디에 등장했죠. 삼성전자 많이 당시에 액면 분할전 올랐습니다만 이 액면 분할전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8만 6, 7천 하면은 지금 한 400만 원 근접 가격이고 400만 원 초입이죠. 근데 삼성전자 랠리보다 실은 더 큰 랠리가 2020년 코로나 이후 21년까지 다가온 카카오였어요. 카카오가 아까 우리 다음을 공부할 때도 대형 랠리가 인터넷 시대도 났는데 그래서 이 카카오가 뭐가 되나요? 킬러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을 하시잖아, 대한민국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하드웨어로 갔단 말이에요. 하드웨어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드웨어도 다 누구도 안 하다가 핸드폰 다 샀죠. 스마트폰. 그럼 뭐 할 거예요? 가서 두들겨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게 카카오톡이죠. 지금까지. 일본이나 대만은 라인입니다. 네이버의 라인을 제일 많이 해요. 시장 점유율이. 중국의 위챗 많이 하죠. 그죠? 네. 최근에 틱톡까지. 이 카카오가 당연히 모든 이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졌죠. 공간에. 게임도 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예, 선물도 팔고 실적이 좋아졌겠죠. 좋아지면서 자회사 상장까지 했었죠. 그냥 여기에서 한 3, 4만 원 하다가 17만 원까지. 왜? 시대적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파동은.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이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모바일 당연히 폰을 만든 회사 삼성전자, 애플이 대형 랠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포탈이죠. 마켓플레이스. 세 번째 이런 SNS를 장악한 통신수단. 미국 같으면 페이스북. 검증을 할까요? 미국의 페이스북도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었습니다. 마크 주커버.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의 최고로 미국 사람들이 다 페이스북 했잖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 지금 카카오 많이 했고 역시 사람들이 몰리면 시세가 나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AI도 이 모델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죠, 시장에. 일단은 기기부터 만들고 당장 돈 버는 회사 보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이거는 AI는 별도로 내드릴 겁니다. AI 모델도 제가 미래가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뭐 시세 났다 꺼져가지고 뭐 혼탁하고 못 믿겠지 지금. AI 검색 시장이 유튜브, 구글 검색 시장을 이길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네, 한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구경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변할 건가요? 이 전기차의 등장도 하나의 혁명입니다. 다만 전기차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장기 1차 파동이 2023년 7월 26일경에 나왔다. 안 보이더라도 시세는 대단한 시세가 나왔어요. 23년 10만 원에서 130만 원, 150만 원 갔으니까요, 에코프로가. 그래, 대시세의 중심에 서면은 진짜 바닥에서 10배수인데 15배수 났죠? 근데 그걸 누구나 다 먹을 수 없다면 내가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2배,
진짜 못하면 50%는 내라는 거예요. 시대 중심에 있는 시세를. 근데 그걸 못하셔.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신고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력기기도 못 드시는 거예요, 최근에. 네, 다 신고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 세상을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해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데, 유연한 사고는 얼음 물보다 냉철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류 변화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던 업종도 시류 변화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고 지켜볼 때가 오죠. 그거는 시류 변화에 유한 사고로 대응하는데,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가 달리는 자동차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차 이꼬르 자꾸 2차 전지만 생각하시죠. 그 틀에서 벗어나세요. 물론 배터리가 중요하죠. 보드 배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도 있습니다만은 전기차는 컴퓨터입니다. 움직이는 컴퓨팅이에요. 컴퓨터는 뭐로 움직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잖아요. 앞으로 전기차 2030년 이후 지나면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보정 수포기 때문에 수표죠. 전기차의 시대는 반드시 오는데 전기차가 배터리만 필요한 게 아니야. 실은 전기차는 컴퓨팅에 움직이는 컴퓨터죠. 통신수단 컴퓨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이거 시세 열립니다. 이게 최근에 풀 SD라 이야기 나왔죠. 풀 셀프 드라이빙 관련 시세 최근에 아마 방송에 대해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등락은 있어요.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자고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수요도 많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 A의 패턴을 보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네요. 그죠? 모델 A 안에 두 번째 재료가 요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는 새로운 신규 수술에 대한 열망, 갈망, 성장에 대한 대박에 대한 갈망들이 다 인간의 심리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2004년 겨울입니다. 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당시 한 3, 4년 이게 수렴하고 하루 거래대금이 5천억도 안 되는 코스닥 장이었어요. 주변 지인들하고 만나가지고 나 이제 주식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로 가야 될 것 같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저 선배님이 야 여인수가 장 떠난다 보니까 장이 바닥을 친 것 같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끝이 삐쭉 서버리는 거지. 맞다. 이 좋은 기회의 시장을 내가 다 떠나고 지금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차트를 제가 뒤졌습니다. 그때 저녁에 새벽에 스템셀이 보였어요. 스템셀이. 지금은 한참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저쩌고 과거 결론 이야기할 건데 당시에 시세가 열리는 초동기에 이걸 봤다는 건 저는 행운아였어요. 스템셀, 줄기세포,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당시 코스닥은 아직까지 젊음의 코스닥이기 때문에 미래 희망이 강한 쪽에 베팅했었습니다. 산성 PNC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4년 12월 29일 라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 됐을 거예요. 본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야, 이거구나. 이거로 내가 그동안에 한 2, 3년 장이 어려웠던 시간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구나. 확신을 제가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역시. 지금 이제 이게 사명 변경이 한 2번 됐을 겁니다, 회사가. 당시는 난리가 났었죠. 이거 우리가 봉으로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중국도 소비재로 회사 바뀌어 갔는데 당시의 시세는 정말로 대단했었어요. 이게 작게 보이지만은 이거는 화장품 모멘텀으로 나중에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간 거고 산성. 요게 안 나타나요. 900원 천하다가 지금 다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가는 건데 9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액면 분할 가격이지 당시에 몇십만 원 했었죠. 이게 그냥 봉으로 나오는 것이 작게 보이죠? 천만에. 그해 봄까지 개장하면 점으로 갔었습니다. 12% 상한가 시절에. 그래서 저걸 도저히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조화제약이라도 하셔야 된다 해서 당시에. 이 조화제약 파동이죠. 지금 다 액면 분할 가격인데 그때는 이보다 더 비쌌는 500원에서 19,500원까지 한 30배 넘게 나죠. 이게 혁명이에요. 실제로 그해 봄까지 엄청난 대박이 터졌어요. 저는 그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봄에 마무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슈고 현실 가능하게 되려면 최소한 4, 5년의 임상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는
되든 안 되든 새로운 혁명적 기술이 나오면 그 원년 첫 해는 먹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 원년에 시세가 안 나는 경우가 없었죠. 최근에 그 잠깐 불었습니다만 유리기판 관련주 터지는 거 봐요. 그냥 따블 내버리잖아. 새로운 신기술 변화, 꿈의 기대감으로 1차 파동을 내는 거예요. 그만큼은 아니었으나 이것도 2017년 저의 역사인데 면역학 암제 기술이 등장합니다. 지금 알테오젠과 계약했던 세계 최대 매출을 일으킨 키트루다 같은 동질의 약품이 사이람자, 그다음에 론스퍼, 이게 전부 다 면역학 암제예요. 현재 도전하는 HLB, 제가 미국에 이제 허가 딴다고 하는데 제가 어쨌든 지금 기대감은 클 건데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시장성은 없을 것이다. 뭐 중국에 가서 잘 팔리면 다행이다. 그거는 내 이야기하면 또 따로 생각하는데 서방 제약사의 장벽이 우리가 다른 제조업보다 장벽이 가장 높은 게 제약업 쪽이에요. 면역암제 당시에 이 신라제는 정말로 그 해 최고의 시세였어요. 그리고 그 연말에 엑싯을 다 해드리고 2018년도에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신라제는 조심해라고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피해자가 없도록 토마토 TV에 제가 조심할 바이오입니다까지 말했었어요. 당시에는 이 면역암제가 나와가지고 화학암제를 대체할 수 있다. 화학적 요법이 뭐예요? 주사 맞고 면역암제하면 피부가 타들어가고 이빨도 새카매지고 예, 금부스시 막 나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이게 화학적 요법 아니에요. 화학적 요법에서 면역암제로 예, 이동할 경우에 면역치료 방식으로 사실 자기 면역치료 방식을 기원하는 방식이죠. 이게 투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앞선 데이터가 나오는 게 당시는 신라젠이었어요. 요거 재미있는 제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실패할 뻔했는데 성공했죠. 네, 많은 초입에 앞만 봐도 이제 면역암제 한국에도 제2의 키트루다가 나온다는 그 희망이 컸죠. 정말 많은 초에 샀는데 그때는 반도체가 주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2만 원대에서 3만 원 가는 동안에 이 구간에 예, 한 2만 7천 원쯤 돼서 제가 이 정도면 대박이다 챙기십시오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4만 원대 가버려. 팔고 하는데 2017년 추석이 되게 길었을 거예요. 한 뭐 9박 10일짜리 연휴가 있는 정말 오래간만에 긴 연휴가 있었죠. 대체율까지 해가지고. 그때 제가 여행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017년도는 이게 최고다. 내가 투자들에게 익스큐즈를 구하더라도 4만 원대 다 삽시다. 한 4만 원 5, 6천 원 했었거든. 무슨 소리 합니까? 팔고 2만 원도 주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에요. 연말까지 요 놈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저는. 사셔야 되겠습니다. 설득을 했고 다수는 저의 설득을 따라주셨는데 저희 생각이 맞았어요. 그해 12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뭐 연말 양도세 이슈가 나도 이건 안 빠지더라고. 네, 그러면서 14만 원까지 가요. 실전에서는 제가 12만 원대부터 팔렸지. 4만 원, 예, 거기서 뭐 거의 2.5에 3배수 또 났으니까. 그래, 사람들에게, 물론 제가 한미약품 스토리도 있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스토리. 여름에 잡으면서. 네, 증명해드렸어요. 대시세는 원년에 가장 투자자들이 사람들이 기대할 때 사셔야 된다고. 또다 이제 이런 정말 획기적인 바이오 기술이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자산의 1, 20%는 투자를 하세요. 정말 기존의 패러다임에 기존의 신약을 엎어버리는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이 다국적 제약사 빅파마가 접근하면 그건 현실화되는 거예요. 조금만 예상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사실 저의 주식 역사와 실전 사례들이 다 나오네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져가 난리가 났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은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았고 처음 가보는 길이었고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죠. 많은 투자자들 엄청나게 힘들게 했고 이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기가 뭐 공급망이 무너진다. 썩 다운 할 것이라는 기사가 뭐 미국에서 나오니까 코스피 지수가 순간 1450포인트대까지 빠져요. 2300에서. 그냥 900포인트를 한 3주 만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매우 위협적이고 하락이 무서웠습니다. 이때 제가 1800포인트를 나는 마지노선으로 본다. 대한민국 펀더멘탈상 1800을 깨면 절대 안 된다.
만일에 1800이 무너지는 순간은 그때는 현금하고 다시 이 사태가 소요가 끝날 때 잡아야 된다. 하지만은 나는 시즌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 호랑이 오면 도망가기 바쁜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먹을 게 많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은. 호랑이 굴에 뛰어 들어가자 했었어요. 시장을 뒤집어 버리는 악재에는 반드시 수혜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도 수혜기업은 반드시 시장 안에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세상 일을 망라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해 27만 원까지 갔죠. 지금 가격, 액면분할 가격 직전에. 네, 4만 5천짜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그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대시세 난 다음에 이 수렴하고 3개월 딱 고점을 뛰어넘는 요 순간, 요 날, 이 아마 한 2만 원 했을 거예요. 12. 여기서 또 붙어라. 12, 3만 원 한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차트 보면 다 나와요. 한 2달 반 정도 쉬었거든요. OCI도 쉬었죠. 1분기, 2분기 사이에 폭발 전시가 난 다음에 수렴하고 그의 최고의 기대주와 성장주는 갑니다. 그때 뭐 날개 도틴서 진단 키트가 팔렸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정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붙으세요. 네, 24 이상가 기본적으로 다 팔게 해줬죠. 여러분들은 또 이와 비슷한 사례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안 오기를 바라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는 빌 게이츠는 지금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당시 2020년 최고의 시세였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큰 파동을 경험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뭐, 한 몇 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다 만회시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요 모델 패러다임의 변화 안에도 또 다른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전이 바뀌고 치료제가 나와서 네,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약바이오에 또 이런 변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깨어 계세요.